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2017년 10월 18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의 연단에 선 시진핑 주석은 청중들을 향해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눈부신 문명을 창조하고 인류에 놀라운 공헌을 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라는 발언을 통해 중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정말로 이처럼 역사가 오래됐고 한나라의 한고조 유방을 칭송하며 순수 한족들만이 지배한 그런 나라였을까요? 한족 중심의 중국은 한족의 부끄러운 역사는 기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족에 관한 모든 역사는 미화시키고 이민족은 낮춰본다는 기본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역사관을 기반으로 기록하는 기법이 바로 춘추필법입니다. 한족의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 이 춘추필법은 중국이 패한 전쟁이나 그 전쟁에서 당한 중국 역대 왕들의 피해 역시 자세히 기록되지 않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의 화살에 의해 애꾸가 된 당태종에 관한 이야기로 중국 사사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배운 적 없는 중국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논하면 한국인들이 또 거짓을 논한다는 말로 일축해버리는 무지를 드러내곤 합니다. 한족은 미화시키고 이민족은 낮춰보는 이러한 역사관은 특히 중화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한족의 영토 이외 동서남북에 사는 이민족들은 모조리 오랑캐가 득실된다는 말로 정해버립니다. 5,000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하지만 순수 한족이 중국 전역을 지배한 기간은 한나라 405년, 명나라 276년, 단지 681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한족이 아닌 선비족, 거란족, 몽골족, 여진족, 돌골족, 심지어 흉노개족 등 비한족이 지배한 역사적 기간이 더 깁니다. 순수 한족보다 비한족이 압도적으로 중국 대륙의 실제적 주체로 중국 전역을 완전히 지배한 징기스칸의 몽골족 원나라는 1260년부터 1368년까지 108년을, 만주족의 청나라가 1616년부터 1911년까지 300여 년을 지배, 수백만 명의 인구밖에 안 되는 몽골족과 만주족만 하더라도 한족을 근세까지 400여 년간 통치해온 것입니다. 이후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 왕조가 멸망했고 마오쩌둥의 공산혁명으로 1949년 10월 1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정권이 건국됐지만, 춘추필법을 역사기술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은 자신들을 지배했던 원나라와 청나라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는 역사 왜곡을 단행하면서도 그들은 한치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에게 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냐고 물으면 역사책에서 배웠다고 의기양양하게 답합니다. 역사적 근거와 자료는 깡그리 무시한 채 중국 공산당의 중화사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만든 역사책에 세뇌당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겨대기에 볼수록 안타까운 마음만 들 뿐입니다. 1995년부터 TV와 라디오 저널리스트로 활동, 1998년 BBC에 몸담으며 2006년부터는 BBC 특파원으로 베트남에 파견되어 동남아시아 관련 보도를 줄곧 맡았던 빌 헤이터는 방대하고 철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개념부터 한족과 영토까지 100년 전에 만들어진 중국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한 중국이 말하지 않는 중국, 현대 중국 탄생에 숨겨진 빛과 그림자라는 책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과 실사고시를 시대정시로 삼고 있는 도서출판 다산북스와 손잡고 이번에 대중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다산북스는 더 많은 이들이 중국의 오늘과 미래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 채널에 100권을 협찬해 주셨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영상이 공개된 오늘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본 영상의 하단에 영상을 본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100분을 선정해 해당 도서를 무료로 보내드릴 계획이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자 빌 헤이터는 책의 전반부를 통해 중국이 이런 역사를 어떻게 가공하여 신화적으로 만들었는지 중국의 실제 역사적 사실을 깨끗하게 탈탈 털어냅니다. 대만이 독립을 요구하고 티베트와 신장의 분리주의가 부상한 가운데 이런 장소들이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유기적으로 모국에 통합되었으며, 그러므로 중국은 아주 오래된 뿌리를 둔 민족국가라는 국가 공식 스토리를 거스르면 안 되기 때문에 2012년 시진핑이 권력의 정점에 오른 후 공산당은 역사 프로젝트의 목을 더욱더 조여오기 시작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즉 모든 통치자는 고대 현인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했고 여전히 주장할 필요가 있기에 역사적인 증거가 희박할지라도 스토리의 연속성을 위해 국가가 분열된 시기를 무시하거나 아예 역사에서 빼버리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진핑은 중국을 강대국이라 선언했고 강대국은 위대한 역사를 가져야 합니다. 약 5,000년 정도의 긴 역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강대국은 침략이나 굴욕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렇기에 분열과 패배의 역사는 중국 역사에서는 사라지는 마법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제가 중국이 말하지 않는 중국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자가 단순히
중국의 왜곡된 역사만을 지적한 것이 아닌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중국을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이런 행보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언급되어 미래를 보는 거시적인 관점을 갖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저자 빌 헤이터는 2012년 11월 29일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로 선임된 이후 그가 연설에서 현대 중국 민족의 가장 큰 꿈인 중화민족의 대부흥을 이룩하자고 말한 일명 중국몽의 위험성에 대해 논한 부분인데요. 그는 시진핑이 말한 민족의 부흥을 가장 권위 있게 분석한 인물로 청와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의 옌쉐통 소장을 들었습니다. 옌쉐통은 중국몽의 목표를 중국의 국제적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문제는 그가 말한 중국이 국제적으로 역사적 위상을 누렸던 시기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옌쉐통은 그 역사적 시기에 대해 2000년 전 한나라, 1000년 전 당나라, 그리고 300년 전 청나라 역사를 줄줄이 언급했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세 국가들로 이 국가들의 시대를 초월해 하나의 중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민족이라고 간주하는 민족주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빌 헤이터는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과 공산당에서 줄기차게 간주하고 있는 애국주의 교육운동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중국몽은 도대체 중국을 어느 곳으로 안내할까요? 덕망 높은 문명국가이자 아시아 국가들의 위계적인 배열의 중심에 있다고 중국몽이 만든 중국 스스로의 자화상. 이는 이미 부분적으로 자국민을 억압하고 이웃 국가들에게 걱정을 불러일으키며 지역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저자는 저서를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강력한 신중화 민족주의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중국 대륙에서는 이미 애국 소비가 열풍이며, 이 중화 민족주의는 중국인들을 결집시키고 애국 소비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중국몽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중국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고, 이는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신장 위구르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 같은 탄압은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구소련이 해체, 붕괴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민족 간 갈등이었습니다. 중국몽이라는 이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 한 명의 핵심 지도자가 주연이고 민족적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차이를 용납하지 않고 법률이 아니라 정당이 통치하는 중국. 그렇기에 저자는 시진핑은 이제 중국적 특성이 있는 민족사회 건설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중국 주변국들은 중국이 스스로를 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모든 영토의 파편과 바위, 산호초를 자국의 국경 안에 넣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관점 때문에 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조언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빌 헤이터는 자국의 동질성에 대한 욕구와 외국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만들어진 중국몽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국을 억압하고 외국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진핑의 중국은 행복한 나라가 아니고 독단적이며 강압적이고 불안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단결이 언제라도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곳이 되었다고 지적한 저자는, 신화는 잠시 중국을 한데 모으겠지만 중화민족 내부의 균열은 애초부터 존재했다고 가름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이 말하자는 중국을 통해 중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앞으로 흘러갈 국제사회의 질서를 보는 안목을 키우며 올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